오늘 홈에서 오만에게 1대1 무승부, 경기를 정말 두말할 것도 없이 경기력, 경기 결과를 모두 놓친 최악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가 우리가 1대1 무승부로 끝났다 하더라도 찬스를 막 많이 만들었는데 상대 골키퍼가 미친듯이 맞거나 약간 좀 벗어나면서 오늘 운이 안 좋았다 이런 거면 모르겠는데, 오늘 경기는 정말 말 그대로 오만 상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한 경기예요. 실제로 우리가 득점이 나왔던 황희찬 선수가 41분에 골 넣었거든요. 41분까지 슈팅을 단 한 번도 못했습니다. 그 단 한 번도 슈팅을 못하는 시간 동안에 차이가 무엇이었냐? 이강인이 있고 이강인이 없고예요. 그 뜻은 무엇이냐? 이강인이 없으면 우리가 공격 작업을 아무것도 못한다는 뜻이거든요. 실제로 그랬어요. 우리가 오늘 오만의 전술을 예상을 못한 게 아닙니다. 오만이 애초에 왼쪽 풀백에 나온 선수가 있어요. 이 선수가 공격수로도 뛰고 왼쪽 풀백으로 뜁니다. 오늘 득점한 선수예요. 이 선수가 부사이디라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오늘 왼쪽 풀백에 나오리라는 건 예상이 됐었던 일이에요. 5-4-1 수비 숫자 많이 늘려놓고 당연히 밀집 수비하는 거죠. 사실 오만이 한국에서 원정을 와서 밀집 수비 안 한다고 생각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오만이 포백을 썼더라도 부사이디라는 선수가 원래 풀백으로 뛰는 선수라서 최근에는 공격수 쪽에 나왔지만 우리랑 할 때는 풀백에 나온다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 밀집 수비를 풀어내는 방법 자체가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인 이 틀 안에서 너무나 단순하고 부족하다라는 게 드러났던 경기였어요. 라인 사이에서 손흥민, 이재성, 주민규, 황희찬, 후반전에 나왔던 배준호, 이런 공격수들이 왜 선수들한테 문제가 없느냐 말할 수 있죠. 선수들도 터치가 튈 때도 있고 뺏길 때도 있고. 그런데 아무리 그래도 오늘 우리의 이선이 손흥민, 이재성, 황희찬입니다. 토트넘, 마인츠, 울버햄튼이고요. 심지어 마인츠와 토트넘의 에이스가 있어요. 이선 라인에. 근데 이 선수들이 오만을 만났는데, 특히나 이재성 선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분데스리가에서 날아다니는 선수인데 저 선수가 오만을 만났는데 갑자기 못한다? 심지어 슈팅 한번 제대로 못한다? 이거는 팀의 전술적인 체계 자체가 제대로 안 잡혀 있다는 거죠. 특히나 오늘 경기의 문제는 뭐냐면, 아무리 손흥민, 아무리 이재성, 아무리 황희찬이라도 좁은 공간에서 3-4명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볼을 받으면 애초에 여기서 풀어나가는 게 힘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밀집 수비를 만들었는데, 홍명보 감독의 플랜은 늘상 얘기했던 변형 3백 내지는 라볼피아나예요. 어떤 거냐? 3백 만듭니다. 기본적으로 박용우 선수가 내려오면서 3백, 그러면 이태석, 서령우 올라가요. 올라갈 때 손흥민, 황희찬 들어갑니다. 그리고 서령우와 이태석이 측면을 넓게 쓰죠. 그리고 여기서 여러가지 이제 변화가 있는 거예요. 틀은 똑같아요. 이태석이 가운데로 들어가면 손흥민이 측면, 이태석이 올라오지 않고 3백을 만들면 박용우가 한 칸 올라가고, 이재성이 요 라인 사이, 백승호가 한 칸 올라가는, 기본적으로는 요 3백 만들고 이렇게 좌우 측면에 넓게 배치되는 선수들, 중앙에 4명의 공격수, 요 틀이에요. 이 틀을 만들어 놓고 상대 수비를 무너뜨리겠다 인 거거든요. 근데 저런 틀을 만든 다음에 수비를 흔들어 놓는 패턴이 있어야 되는데, 이 패턴 자체를 오늘 홍명보 감독이 단 한 번도 제대로 못 보여줬습니다. 어떤 측면에서 못 보여줬냐면, 오늘 홍명보 감독이 늘상 얘기하는 것처럼 저렇게 밀집 수비는 측면을 빠르게 전환을 해야 된다. 맞는 얘기입니다. 측면을 빨리 전환을 시켜야, 그래야 수비가 흔들리겠죠. 근데 오늘 경기는 오만이 그거를 상대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5명의 수비 라인을 일부러 만든 겁니다. 안 끌려 나가려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는 거 보면 이런 식이에요. 예를 들면 3백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선수들, 특히나 박용우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면 권경원 선수가 왼쪽으로 빠지고요. 왼발잡이. 그리고 이태석 선수가 내려오면 자연스럽게 박용우 선수가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가 되잖아요. 어쨌든 왼쪽과 오른쪽 요 3백에 왼발잡이와 오른발잡이를 둡니다. 그 이유는 이태석이나 조유민이 올라와요. 올라온 다음에 볼을 잡습니다. 그러면 한쪽 측면에서 공격 작업이 시작이 되니까 수비가 쏠리겠죠. 쏠리면 이때 반대편을 바라보고 롱킥을 때려주겠다. 이게 홍명보 감독의 오늘 사실은 유일하게 우리 선수들이 맞춰왔구나, 약속이 되어 있구나 를 보여주는 유일한 패턴이었습니다. 측면 넓게 롱패스, 이렇게 하는 패스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저거 이외에는 맞춰있는 패턴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일단은 보면 상대가 이걸 예상을 하고 5명을 세우니까, 예를 들면 상대가 포백이에요. 포백이면 당연히 수비가 끌려오면 더 많은 공간이 생기겠죠. 그러면 롱패스가 들어갔을 때 넓은 공간을 쓸 수가 있어요.
그 상대가 이걸 예상하고 5명의 라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요 방향 전환이 안 통합니다. 그러면 이제는 방향 전환도 당연히 해야 되지만 요 라인 사이에서 우리가 무언가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가는 패턴을 보여줬어야 돼요. 근데 이 좁은 공간에서 만들어가는 패턴을 단 한 번도 못 보여줬습니다. 일단 그 이유는 선수 구성에 있죠. 첫 번째, 이강인이 선발로 안 나왔다. 두 번째, 황인범이 선발로 안 나왔다. 선수 2명이 안 나와서 그래요. 왜 그러냐? 요 라인 사이에서 창의적인 패스를 뿌려줄 수 있는, 그리고 상대가 둘러싸도 볼을 빼앗기지 않는 선수 이강인이죠. 그리고 상대가 라인을 이렇게 촘촘하게 만들었을 때 뒤쪽에서 안쪽으로 찔러주는 패스를 하는 선수 황인범. 딱 두 선수가 없었습니다. 수비 라인 바깥에서 안쪽으로 정확한 전진 패스를 넣어주는 선수 황인범, 안쪽에서 볼을 받아서 상대가 압박해도 지켜낸 다음에 찔러주는 이강인. 딱 2명. 그 두 선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선수가 없으면 패턴으로 풀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패턴이 없으니까 계속 저 라인 사이에 어거지로 넣어줬다가 둘러싸여서 뺏겨요. 계속. 우리가 이제 공격을 할 때 보면 아까 설명드렸던 위치가 나와요. 서령우 올라가 있고요. 왼쪽에 손흥민 올라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주민규, 황희찬, 백승호, 이재성 4명의 선수. 좌우 측면 넓게 쓰면서 중앙에 4명의 선수를 배치하겠다. 그래서 끌려 나오면 안쪽에 있는 선수들이 뛰어가겠다. 요거잖아요. 근데 상대의 수비 전형을 보면 여기도 명확하죠. 5, 4, 1. 요 라인 사이 좁혀놓고 여기서 공간을 내주지 않겠다. 철저하게. 근데 우리가 오늘 이런 패턴이 부족하니까 이 장면도 5, 4, 1 되게 좁아요. 이 공간이. 근데 여기서 손흥민에게 패스를 줍니다. 아무리 손흥민이라도 요 사이에서 볼을 받아서 지킨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았을 때 압박을 당하면서 볼을 뺏겨요. 다른 장면도 보시면 거의 비슷합니다. 아까랑 똑같죠? 왼쪽 오른쪽 측면으로 나가는 선수, 중앙에 4명의 선수, 그리고 여기서 이 안쪽으로 또 패스를 우겨 넣어줍니다. 그럼 우겨 넣어줬을 때 당연히 상대가 수비 라인이 촘촘하니까 바로 둘러싸겠죠. 근데 둘러쌌을 때 여기서 우리도 볼 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저 라인 사이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가자라는 플랜 매우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어떤 실수가 있었냐면 선수 배치의 실수가 있었어요. 오른발을 쓰는 황희찬을 오른쪽에 두고요. 왼발을 쓰는 이재성을 왼쪽에 둡니다. 근데 이게 왜 잘못되냐면 우리가 보통 이 밀집 수비를 깰 때 하프 스페이스를 활용을 많이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당연하게도 유럽 축구나 여러 이제 축구를 보면 오른발을 쓰는 선수가 왼쪽에서 접고 들어오고 왼발 쓰는 선수가 반대편에 접고 들어오는 이런 플레이를 많이 해요. 왜 그러냐? 볼을 잡았을 때 가운데로 줄 수 있는 이 패스의 각도가 역발 쓰는 선수가 당연히 유리합니다. 여기서 이재성 선수가 볼을 받아요. 그럼 이재성은 왼발을 쓰니까 손흥민 쪽으로 주는 게 편해요. 당연히 왼발로 잡아놓으면 오른발로 잡아놨을 때는 당연히 오른쪽을 보니까 뛰어들어가는 선수들을 바라보면서 찔러주는 거잖아요. 근데 왼발로 잡아놓으니까 당연히 반대편으로 뛰어가는 손흥민 측면 지역을 보는 거죠. 이게 오늘 황희찬을 오른쪽, 이재성을 왼쪽으로 뒀을 때 특히나 황희찬 선수가 오늘 득점 나오기 전까지 존재감이 거의 없었어요. 각도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라인 사이로 들어갔을 때 패스가 기본적으로는 적 좁은 공간에서 사실 볼을 지킬 수 있는 선수가 이강인, 손흥민 요 정도 클래스의 선수들이 아니면, 이 정도로 볼을 잘 다루는 선수들이 아니면 막 4-5명이 붙었을 때 볼 지키는 게 안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른 볼 처리. 사이 안으로 들어갔을 때 바로바로 우리가 각도를 만들어 놓고 들어오면 원터치, 상대가 붙기 전에 요게 돼야 돼요. 이강인이 예를 들어 여기 있다. 그러면 패스가 들어갔을 때 이강인 선수가 왼발 쓰잖아요. 각도가 이미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패스 주면 이강인이 바로 원터치, 요게 되는 거죠. 근데 황희찬 선수가 여기 있으니까 황희찬이 볼 잡은 다음에 오른발로 돌려놓고 기다리는 순간 둘러싸여서 압박. 이런 장면 오늘 정말 많이 나왔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선수 배치도 굉장히 잘못됐다. 이 장면 보면 서령우가 올라오고 있고요. 황희찬 선수가 들어갔어요. 황희찬 선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른발 쓰잖아요. 요 라인 사이에서 볼을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볼을 잡고 돌아서는데 안쪽으로 접는 게 아니라 황희찬 선수가 오른발 쓰니까 오른쪽으로 쳐요. 그러면 이 가운데 있는 선수한테 패스를 주기가 몸의 각도가 일단 안 나오죠. 그러다 보니까 볼을 잡고 더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대가 이 좁은 공간에서 달려들면서 압박을 하게 되고 압박을 받으면서 볼을 빼앗기는 거죠. 그래서
황희찬 선수도 오늘 중간에 안 되겠으니까 왼쪽으로 넘기니까 더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원터치를 할 수 있는 몸의 각도도 제대로 전술적으로 만들어주지 못했다. 그러니까 이제 오늘 경기 보면 라인 사이 공간으로 넣어줄 수 있는 선수 없죠? 라인 사이에서 받아줄 수 있는 선수 없죠? 그리고 선수의 배치도 이상하죠? 그러다 보니까 안쪽에서 볼을 받아줄 선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라인을 거치지 않고 그냥 뻥 때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근데 이렇게 되면 킥이 아무래도 길게 배치가 되면 당연히 확률이 떨어져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주민규 선수가 만들었던 장면 중에 하나, 요 장면 보면 주민규가 가운데 있습니다. 주민규 선수 일단 오른발 쓰잖아요. 패스가 넘어와요. 물론 여기서 머리로 하긴 했지만 잡아서 각도가 열려 있으면 뛰어가는 선수한테 바로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각도를 열리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황희찬 오른쪽, 왼발 쓰는 이재성 왼쪽, 여기서부터 이제 사실은 공격이 제대로 이루어질 리가 없다. 그리고 심지어는 저 하프 스페이스에 선수가 없을 때도 많았어요. 예를 들면 이 안쪽에 누군가가 배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 전형인데 이 장면도 보면 모든 선수가 좀 나가 있습니다. 볼이 안 오니까, 이 안쪽에 있다가 볼이 안 오니까 다 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볼을 투입할 때도 넣을 지금 상황이 아니죠. 받아줄 수 있는 선수도 없고, 여기에 누군가가 있어야 수비가 끌려 들어가는데 최소한. 다른 장면도 보시면 이 장면도 측면에서 볼을 잡았습니다. 서령우 선수가. 근데 황희찬 선수가 여기서 볼이 제대로 못 잡겠으니까 밖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공간을 오만이 아무런 신경을 안 써도 돼요. 이 사이 공간을. 사이사이 공간을 써야 되는데 이런 선수 배치도 오늘 아무것도 없었다. 이 정도로 실망스러운 경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너무할 정도로 공간을 못 쓰는 그런 장면이 반복이 됐습니다. 이 장면 보세요. 이 라인 사이로 볼이 안 오니까 손흥민이 내려가 있습니다. 손흥민이 내려가 있고 위에는 이태석이 올라가고 이재성 선수가 이 공간을 채워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3백을 만들 때 손흥민이 여기서 받으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오늘 유일한 홍명보 감독의 패턴, 3백의 왼쪽이나 오른쪽에서 받아서 수비가 쏠릴 때 방향 전환, 이거를 손흥민이 해요. 볼이 안 오니까. 이 장면도 3백을 만들었는데 손흥민이 내려와 있어요. 그리고 아까랑 똑같이 이태석, 이재성 이 사이 공간에 있죠? 근데 여기서 이재성 선수도 볼을 받으러 내려와 버리니까 손흥민이 볼을 가지고 있는데 줄 수 있는 공간도 없어요. 애초에 하프 스페이스가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손흥민이 여기서 플레이를 시작하니까 당연히 아무리 공격을 해도 결정적인 슈팅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요 주변에 없다는 게 애초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오늘 패스가 들어갈 때 요런 패스 많이 나와요. 이 장면 보면 수비 라인, 요 라인 사이로 줄 수가 없는 상황, 패턴도 만들어져 있지 않는 상황. 그러니까 밖에서 안쪽으로 한 번에 수비를 그냥 건너뛰어서 블럭을 한 번에 건너뛰는 패스가 나오죠. 근데 이 패스는 당연히 부정확하기 때문에 편안하게 오만이 수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거는 말 그대로 이강인 해줘 이거예요. 진짜 이렇게 패턴이 없으니까 정말 힘들어하는 와중에 백승호 선수가 부상을 당합니다. 근데 오늘 또 황인범 선수가 부상이라서 명단에서 제외가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 이강인을 넣었어요. 박용우 옆에. 그래서 이강인 선수가 여기서 했던 역할은 뭐냐, 황인범의 역할 플러스 이강인의 역할 2인분을 합니다. 어떤 역할이냐, 오늘 경기 시작하기 전에 황인범, 이강인이 빠져 있으니까 수비블럭 바깥에서 안쪽으로 넣어주는 패스 없고 수비블럭 안에서 창의적인 찬스 만들어주는 선수 없잖아요. 그런데 이강인 선수가 요 3선에서 볼을 받아서 워낙에 패스가 그냥 좋으니까 이 안쪽에 받을 수 있는 선수가 없다면 그냥 건너뛰는 거죠. 건너뛰는데 이 건너뛰는 패스가 그냥 압도적이니까, 이강인 선수의 왼발킥이 좋으니까 그냥 수비 블럭을 건너뛰는 패스가 들어가는데 그게 또 이강인이니까 통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예를 들면 오만보다 수준 높은 팀한테는 또 당연히 통하기가 어렵겠죠. 근데 오만 선수들과 이강인 선수의 클래스 차이가 좀 나니까 여기서 통하기 시작하는데, 여기서 중간에 또 황희찬과 이재성 선수 자리 바꿨죠. 손흥민을 가운데 이렇게 두면서. 그러니까 황희찬 선수가 훨씬 더 좋아진 게 왼쪽에서 들어오는 요 움직임이 돼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강인이 계속 찔러주는, 요 가운데 안 거치는, 거치지 않아도 그냥 찬스 만들어주는 패스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저걸로 득점 만드는 거 이외에는 단 한 번의 희망적인 찬스도 없었어요. 이 장면, 상대 수비가 5-4-1 좁아요. 패스 받을 선수 없습니다. 이 장면도 보면 사실상 요 하프 스페이스에 없어요. 당연히 이제 선수들이 오만은 좁히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이라던가 이재성 요 가운데 있는 선수에게 가로막혀 있고요. 수비가 있으니까. 그래서 요 하프 스페이스로 가야 되는데 없으니까 이강인 선수가 줄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그러다가 황희찬 선수가 이 뒤에 숨어 있다가
공간으로 뛰니까 그냥 이 수비 라인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킬러 패스가 나옵니다. 이거 그냥 이강인 빨이에요. 이강인 빨. 그래서 뛰어 들어가는 황희찬, 찔러주는 이강인, 공격수부터 미드필더, 수비 라인을 그냥 한 번에 뚫는 11명을 뚫어버리는 패스. 그리고 이 패스가 나왔을 때 황희찬 선수의 또 아주 수준 높은 볼 컨트롤, 이게 나오면서 선제골이 나왔죠. 근데 요 득점 말고는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찬스 진짜 계속 못 만들었거든요. 이게 후반전에 나왔던 장면인데 아까랑 똑같죠? 수비 블럭 5-4-1인데 우리가 요 가운데에서 받을 수 있는 포지셔닝도 아니에요. 이 선수들 보세요. 이게 어떻게 받을 수 있는, 이게 움직임 자체가 사실 요 공간 사이에 있어야 되는데 공간 사이에 있는 것도 아니고 수비에게 붙어있고 여기서 받아봐야 소용없고, 그러니까 그냥 이강인이 뛰어들어가는 손흥민에게 한 번에 점프, 이게 되면서 손흥민에게 결정적인 찬스. 진짜 이거는 뭐 이강인 빨이죠. 이강인 선수가 부상으로 나가는 순간 그때부터 우리가 또 아무것도 못했어요. 진짜 이건 말 그대로 전반전 초반에 이강인이 없을 때 아무것도 못하고, 이강인이 들어왔을 때 찬스가 나기 시작하고, 이강인이 부상으로 나간 다음에도 또 아무것도 못해요. 이 정도로 어쨌든 오만하고 지금 우리가 전력이 차이가 많이 나는데, 그런데도 이런 뭔가 축구를 한다는 거, 뭔가 오늘 경기를 보면 선수의 이런 어쨌든 스쿼드에 비해 좀 전술적인 면이 처참하다. 실점한 것도 당연히 아쉬워요. 한 골이 실점한 것도 아쉽지만 오만을 뭐 무시하면 안 되니까 90분 동안 이런 변수가 발생할 수 있어요. 한 골 정도 실점할 수 있고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한 골이 어쨌든 우리의 실수부터 나왔죠. 볼을 끊어낸 다음에 나가다가 다시 끊겨서 먹힌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다면 이 실수가 나와도 이길 수 있을 만한 전력 차이니까 그 차이를 감안했을 때는 우리가 한 골이 아니라 두 골, 세 골을 넣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놨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나오니까 실수 한번 나오는 순간 1대1 무승부, 아무런 대응도 못 해보고 답답한 무승부.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너무할 정도로 우리가 아무것도 못했던, 이 정도 어쨌든 좋은 선수들을 데리고 너무할 정도로 찬스를 못 만드는 축구를 한다. 뭐 선수들도 슈팅 못한 거 아니냐, 볼 제대로 못 잡은 거 아니냐. 근데 보통 감독들이 하는 얘기가 있죠. 전술로 슈팅이 나올 만한 상황까지는 만들어주는 걸 내가 한다. 그 다음에 마무리하는 창의성, 마무리하는 슈팅, 이런 건 이제 선수의 능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인데 오늘은 아예 슈팅할 수 있는 상황, 뭔가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상황, 이런 거를 전술적으로 못 만들어준 경기에 가깝다. 이렇게 당 떨어지는 경기를 볼 때 코오롱 제약 퍼펙트 파워젤, 오늘은 코오롱 제약과 함께합니다. 일단은 이승우 선수가 메인 모델, 이승우 선수도 직접 복용하는 그런 제품이고요. 선수들이 경기하다가 이렇게 먹는 거 있죠? 에너지가 떨어질 때 이렇게 하나씩 먹잖아요. 이게 어떤 걸 먹는 거냐면 우리가 평소에 얘기하는 당 떨어졌다, 에너지 부족하다, 이럴 때 먹는 겁니다. 선수들도. 그래서 우리가 뭐 요즘에 러닝 하시는 분들, 조기 축구 하시는 분들, 뭐 헬스 하시는 분들 에너지젤 많이 드시잖아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제품 코오롱 퍼펙트 파워젤입니다. 요게 이제 당 성분인데 초콜릿이나 사탕 보통 이제 일하시다가 드시잖아요. 그게 기본적으로 당이 도니까 순간적으로 에너지가 딱 생기는 건데, 요게 초콜릿이나 사탕 같은 그런 당이 아니라 몸에 좋은 성분으로 구성된 선수들이 먹는 그런 당 성분이 딱 한 포에 들어가 있는 에너지 젤입니다. 이게 지금 3가지 맛 한 박스에 12포가 들었고요. 15,000원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이게 아이스블루, 청포도, 빨간 색깔 홍삼 맛이 있는데, 홍삼, 청포도, 저는 아이스젤을 많이 먹습니다. 어쨌든 지금 최저가로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코오롱 제약이니까 믿고 구매하실 수 있는 이 제품, 고정 댓글에 링크로 들어가시면 구매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 이제 퍼펙트 젤이 전국에서 코오롱 에너지젤 판매하는 모든 플랫폼 중에 가장 지금 저렴한 가격입니다. 지금 댓글에서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